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캠핑카 관련 두 번째 컨텐츠, 나에게 맞는 캠핑카는?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캠핑카를 처음 샀다가 캠핑카를 한번 바꾸면서 자그마치 1000만원이라는 손해를 봤었는데요. 그 이유가 나에게 맞는 캠핑카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첫 캠핑카를 구매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캠핑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어서 그 1000만원이란 손해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금쪽 같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바로 영상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다룰 캠핑카는 바로 카라반과 모터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캠핑카 구매를 고려하게 되신다면 가장 많이 고려하시게 될 차종이 바로 모터홈과 카라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 알고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캠핑카를 고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본인 또는 가족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평소 본인과 가족의 성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답을 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캠핑을 가시면 캠핑장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캠핑장 주변에 여행지나 맛집 등을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캠핑할 때 좀 번거로울 순 있지만 캠핑용품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풀 세팅을 해두고 지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걸 싫어하고 세팅하는 걸 힘들어해서 그냥 미니멀한 캠핑을 즐기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캠핑 또는 여행이라고 정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풀 세팅 또는 미니멀로 정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캠핑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행과 미니멀의 조합은 모터홈. 두 번째, 캠핑과 미니멀의 조합은 모터홈 또는 카라반. 세 번째, 여행과 풀 세팅의 조합은 카라반 또는 모터홈. 네 번째, 캠핑과 풀 세팅의 조합은 카라반.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드린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여행이냐 캠핑이냐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행에는 모터홈이 좀 더 좋고 캠핑에는 카라반이 좀 더 좋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추려서 두 가지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동성, 두 번째는 실내 생활의 편의성입니다. 첫 번째는 기동성인데요. 기동성은 캠핑보다는 여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캠핑은 캠핑장에 도착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까지 캠핑카를 가지고 움직일 일이 없지만 여행은 주변 여행지나 맛집 등을 캠핑카로 계속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동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모터홈이 카라반을 크게 앞선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여행에는 모터홈이 더 좋다고 설명드린 건데요. 모터홈은 차 자체가 캠핑카이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 차량 운전하듯이 운전할 수 있고 웬만한 여행지나 식당 등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주차할 수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카라반은 견인 차량과 연결하는 것도 조금 번거로운 편이고 운행 중에도 스웨이 현상 등 견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고요. 여행지나 식당에 카라반을 연결한 채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라반이 모터홈보다 기동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캠핑을 주로 하신다면 캠핑장에 한번 정박하고 나면 크게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실내 생활의 편의성입니다. 실내 생활의 편의성은 여행보다는 캠핑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계속해서 여행지나 식당 등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 실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은 반면에 캠핑은 캠핑장에 도착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캠핑카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실내 생활의 편의성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생활의 편의성은 카라반이 모터홈을 크게 앞선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캠핑에는 카라반이 더 좋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실내 생활의 편의성은 카라반과 모터홈의 가격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요즘 가장 많이 판매되는 르노마스터 베이스의 고급형 모터홈의 가격은 거의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 르노마스터 베이스 모터홈의 실내 생활 공간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3m 정도 됩니다. 카라반으로 따지면 300급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300급 카라반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느냐? 조금 저렴하게는 1000만원대에서부터 고급 카라반을 선택하시더라도 3000만원대입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렇다고 해서 카라반의 실내가 더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고급감이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르노마스터 모터홈 가격인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주고 카라반을 구매하신다면 실내 생활 공간이 6m가 넘는 600급의 실내가 호텔과도 같은 그런 카라반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생활이 많은 캠핑 위주의 스타일이시라면 굳이 비싼 모터홈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카라반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미니멀이냐 풀 세팅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미니멀에는 모터홈이 더 적합하고 풀 세팅에는 카라반이 좀 더 적합합니다. 이것도 추려서 두 가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납 공간, 두 번째는 철수 시 소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은 당연히 미니멀보다는 풀 세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카라반이 모터홈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 카라반이 모터홈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수납 공간도 더 넓은 편이고요. 카라반은 견인 차량의 트렁크에도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터홈은 아주 고가의 커다란 모터홈을 제외하고는 큰 수납 공간을 제공하진 않기 때문에 풀 세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철수 시 소요 시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모터홈과 카라반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행이나 캠핑을 가서 풀 세팅을 했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카라반의 경우는 카라반에 풀 세팅을 해뒀더라도 견인차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든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어디론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터홈 자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풀 세팅 해놓은 모든 캠핑 장비들을 다 철수해야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팅해놓은 모든 걸 두고 어디론가 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풀 세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모터홈보다는 카라반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미니멀한 세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철수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터홈을 사용하시더라도 응급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터홈에 적합한 여행, 미니멀 성향이시라면 당연히 모터홈을 추천드리고요. 카라반에 적합한 캠핑, 풀세팅 성향이시라면 당연히 카라반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어떨까요? 모터홈에 적합한 여행, 카라반에 적합한 풀세팅 성향이신 분들은 어떤 게 좀 더 본인에게 적합할지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카라반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라반에 풀세팅을 해두고 견인차로 근처를 여행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추천이죠. 그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다 카라반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꼭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만 여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 개의 도시를 여행하거나 중간에 목적지를 바꿀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 속초, 양양 이렇게 세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고성에 카라반을 정박해두고 여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성을 출발해서 속초까지 여행을 했는데 하루가 끝나버리고 밤이 되면 잠을 자기 위해서 다시 고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라반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날 양양을 여행하고 싶다면 고성에서 양양까지 또 가야 되고 양양에서 여행을 마친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더라도 카라반이 있는 고성까지 다시 와서 카라반을 견인 차량에 연결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모터홈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고성과 속초 여행을 마치고 밤이 되면 속초에 정박을 하면 되고 속초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양양을 여행하고 싶다면 속초에서 양양으로 바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나면 어딘가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양양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 목적지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도 얼마든지 거기서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여행에는 카라반보다는 모터홈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풀 세팅을 좋아하셔서 카라반을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정박지 근교 여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카라반에 좀 더 적합한 캠핑, 모터홈에 좀 더 적합한 미니멀 성향의 분들이시라면 이 경우에도 어떤 게 본인에게 더 적합할지 고민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예산에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모터홈을 사셔서 복잡한 세팅 없이 간소한 짐만으로 캠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핑카에 많이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 하시면 카라반을 구매하셔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긴 하겠지만 세팅을 하신 이후에 좀 더 편하게 캠핑을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터홈이냐 카라반이냐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이제 모터홈이냐 카라반이냐를 정한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모터홈을 선택하셨을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터홈에는 클래스 A, B, C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클래스 A는 국내에서 접하기 아주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게 되실 클래스 B와 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B와 C를 선택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용 인원과 기동성에 대한 것인데요. 사용 인원 기준으로 클래스 B와 C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4인 가족 이상은 클래스 C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클래스 B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클래스 B는 실내 공간이 좁기 때문에 4인 가족이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터홈이지만 클래스 B보다는 좀 더 넓은 생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클래스 C 위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2인 가족, 3인 가족이시라면 저는 클래스 B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래스 B와 C를 선택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동성입니다. 아무래도 차 자체를 모터홈으로 만든 클래스 B가 클래스 C보다는 기동성 면에서 좀 더 유리한 편입니다. 어떤 식당을 가시거나 여행지를 가셨을 때 좁은 주차 공간에 주차하실 때는 클래스 B가 클래스 C보다는 좀 더 편리한 편이고요. 운행 중에도 원래 차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B가 클래스 C보다는 좀 더 신경 쓸 것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클래스 B냐, 클래스 C냐 이 둘 중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 B냐, 클래스 C냐를 선택하셨으면 이 이후부터는 온전히 레이아웃의 영역입니다. 정말 많은 모터홈 제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가진 모터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레이아웃을 가진 모터홈을 찾아내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주 열리는 캠핑카 박람회 같은 것을 꼭 방문하셔서 어떠한 레이아웃이 본인과 가족들의 성향에 잘 맞는지 선택하시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신 다음에 모터홈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카라반을 선택하실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카의 종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라반을 분류할 때는 생산 지역과 실내 길이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생산 지역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카라반에는 크게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과 레이아웃입니다. 모던한 유럽식이냐 앤틱한 느낌의 미국식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하고, 유럽식과 미국식에 있는 다양한 레이아웃들을 모두 살펴보시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견인차를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디자인과 레이아웃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미국식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견인 차량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국식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국내 SUV 중에서는 모하비 정도가 안정적으로 견인이 가능하고요. 미국 픽업 트럭, 유럽 SUV 중에서는 디스커버리 정도가 안정적으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카니발을 비롯해서 많은 국산 SUV들로 미국식을 견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견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견인은 견인 차량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식을 선택하신다면 견인 차량을 꼭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화장실 사용에 관한 것인데요. 유럽식은 카세트 방식의 변기통이라서 꺼낼 수 있게 되어 있는 타입이고, 미국식의 경우는 카라반 내부에 변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유럽식은 카세트 방식의 변기통을 꺼내서 변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져가서 비워낼 수 있는 반면에, 미국식은 변기통을 빼낼 수 없으므로 변기통과 연결되어 있는 외부로 나와 있는 연결관에 호스를 연결하고 이것을 정화조에 연결해서 비워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유럽식은 본인의 변을 직접 봐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어디서든 비워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국식은 내 변을 직접 보진 않지만 정화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비워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는 한국에서는 미국식 카라반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식 카라반을 수입하는 업체나 국내의 몇몇 캠핑장에서는 정화조에 연결해서 비워낼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므로 비울 수 있는 곳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곳들을 꼭 찾아서 가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들은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꼭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냉난방 방식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얘기지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럽식은 조용하고 효율이 좋은 편이지만 미국식은 시끄럽고 효율이 안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냉난방 방식은 유럽식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식도 에어컨의 교체나 무시동 히터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식을 구매하신다면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옵션입니다. 유럽식 카라반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에 러닝, 배터리, 태양광, 무버 등 값비싼 옵션들의 가격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쓸만한 옵션들을 추가하고 나면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는 추가가 되게 되고요.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 판매 가격에 대부분의 옵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카라반을 구매하실 때도 모터홈처럼 국내 여러 캠핑카 박람회 등을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카라반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아보신 이후에 구매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바꾸지도 않고 금전적으로 손실도 덜 보게 되는 방법이니까 꼭 캠핑카 박람회 등을 찾아가셔서 많은 고민들을 하신 이후에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내 길이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건 정말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카라반은 저렴하고 견인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반면에 실내 공간이 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큰 사이즈의 카라반은 다소 비싸고 견인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는 편이지만 실내가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본인의 스타일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카라반의 사이즈는 500급입니다. 500급이 4인 가족 기준 실내 생활을 하기에 여유롭고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 추후에 더 좋은 카라반으로 기변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카라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므로 많이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에게 맞는 캠핑카를 고르기 위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이러한 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더라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행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리는 편인데 요즘 계속 못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실내 찾아뵙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